자, 맥킨지 발표의 기술. 저번 시간에 차트의 기술에 이어서 진질레진리의 두 번째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여러분 어때요? 일단 오늘 뭐 하실 때 뭐 틀어보면 읽고 난 후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쉽다? 쉽다? 팀장이 읽으셨네? 예. 오케이. 느낌이 어떠셨어요? 책을 읽고. 약간 쉽고 근데 지난번에 하신 그 책보다는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저서니까 차트 기술로 좀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책 제목도 똑같지 않아요? Say with chart, say it with 뭐 presentation 이런 식으로 해요. 오케이.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의 차트의 기술하고 발표의 기술하고요 핵심 중점 사항은 똑같아요. 보면 읽어보신 분들은 그 두 분은 이번에 오늘 차로 참여하신 분들은 차트의 기술은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그 차트의 기술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번 하고 다른 데서 한번 그 차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 여러분의 느낌 쉽다? 어떠셨어요? 쉬웠다? 어렵다? 다 아는 얘기다? 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요 특별한 책은 없어요.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뭐 프레젠테이션, 발표 뭐 이런 책이 많은데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뭐 무슨 어떤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그렇죠? 또 샹희 씨, 뭔 얘기 있을까요? 매번 청중을 생각하라. 네. 그리고요. 기억나는 거 이 책을 읽으면서 연습을 많이 해라. 또요. 자신감을 가지라. 또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죠. 그쵸? 그러면서도 계속 책만 우리가 떠들떠들 하고 있잖아요. 자, 보면, 이 책에서도 별의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없어요. 대단한 얘기는 없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차트의 기술에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도 중점 메시지는 하나예요. 중점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이 책을 한 센턴스로 그냥 정말 키워드만 써그라면 뭐라고 쓰고 싶어요? 창희 씨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아니, 안 읽었지? 네? 팀장님. 그러니까 만약 이 책을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어요? 여기서도 메시지라는 내용이 키워드 같이. 오케이. 일단 메시지가 중요하다. 오케이. 차트의 기술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죠? 네. 네가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일단 그거를 설정하고 그 다음 그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든다. 차트를 만드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김미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경 씨가 아니구나. 임은지 씨는 한 줄로 내가 이 책을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그게 결국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도서는 많이 읽어봐도 프레젠테이션 잘 못해요. 프레젠테이션 책을 많이 읽어본 거랑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거랑은 관계는 있지만 많은 관계는 없어요. 마치 이거죠. 마케팅 도서를 많이 읽다고 해서 마케팅을 잘하지는 않아요. 대신 어느 정도 인사이트는 좀 제시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좀 읽었을 때 기존의 프레젠테이션 도서랑 이 책의 차이점을 말을 하라고 하면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속에는 이 사람 많이 해봤어. 예, 느낌이 많이 해본 느낌이 있었고, 예전 거는 좀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이런 거 아니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 책을 사실 때, 이런 비즈니스 경영경제 책을 사실 때요, 얇은 책 있죠. 얇은 책. 그리고 보면은 되게 쉬울 것 같은 책들. 이런 책들의 저자는 누군지 아세요? 실무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얇고 약간 매뉴얼북 스타일로 쓰는 사람들은 약간 실무자들이 많이 썼고요. 두껍고 약간 이론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교수님들이 좀 많아요. 그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 어떤 도서겠어요? 그러니까 실무 도서가 좀 더 우리한테 좀 더
그러니까 제시하는 게 좀 많아요. 책들을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진칠레진이는 누구인가? 저번 시간에 의해서 진칠레진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 그 책에서도 나오죠. 자기 대머리라고. 예. 자기가 뭐 PT 할 때 자기 머리를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진짜 정말로 제 머리고 이 사람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say it with 저번에는 차트였죠. 이번엔 say it with presentation. 자,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의 3, 40년 동안 맥킨지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프레젠테이션의 의미. 일단 프레젠테이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프레젠테이션이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세요?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세요? 일단 이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네. 프레젠테이션이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저자가 처음에 머릿말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은요, 아무도 이런 말을 하죠. 좋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너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도 너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면 뭐 이런 거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받는 거죠. 그러니까 PT가 싫은가 봐. 예. 사람은 자고로요. 누구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걸 하면은 좀 싫어하죠. 두 번째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회사 업무 중 하나예요. 그죠? 원래 회사 업무는 하기 싫죠. 그죠? 세 번째는 뭐 이걸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고요. 대중 앞에서의 나 뻘쭘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저번에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아까 창희 씨랑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한번 세미나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중에 한다라는 그 얘기는 곧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뭐 나중에 뭐 왜 안 하냐? 바빠서.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안 바쁜 사람은 없고요. 안 바쁠 때도 없어요. 네. 잘 보면. 그러니까 한가할 때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서 많이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PT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걸 거예요. 뻘쭘한 거. 그렇죠? 다 뻘쭘한 거죠. 네? 근데 뭐 얘기를 해보면 PT는 뭔가 기획자에게 PT는 그럼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로 프레젠테이션이 다가오세요? 이문진 씨 어떤 의미세요? 이게 나중에 이 강의를 할 때 라운드로 할까봐 제가 이걸 라운드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신청을 하신 분들은 많어. 근데 또 안 오셔. 그러니까 차라리 작으면 내가 라운드로 해가지고 나도 앉아서 좀 하고 싶은데 참 이래저래 참 못할 노릇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프레젠테이션 하기 나는 프레젠테이션이 하고 싶은 적이 있었다. 나랑 막 하고 싶은 적이 있었다. 아니, 한 번이라도. 어느 때 하고 싶었어요? 제안 넣을 때 굳이 내가 하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쓴 제안서였을 때? 네. 오케이. 한 번 있었고, 다른 분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죠. 그때 자신감이 있었죠. 왜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했으니까. 일단 내가 원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뭐 그런 경우 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뭐 이렇게 별도 이렇게 뭐 학습하는데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쳐보고 막 이런 건데 그러다고 자신감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자신감은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자신감은 이꼬르 뭐예요? 믿음과 확신? 뭘 믿어요? 그쵸? 자신감이란 거기서 온다는 거 말을 하죠. 맨 뒤쪽에. 자신감은 내가 얼마나 자료를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청중을 많이 알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알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청중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남이 쓴 거였고, 그 다음 내가 이 목적이 모르면 자신감이 만들어질래야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자, 기획자에게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의미냐? 프레젠테이션은요, 그때 왜 하고 싶었어요? 그때 내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직접 했어요? 그래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근데 안 해도 됐었잖아. 회사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게 재밌잖아요. 오케이. 프레젠테이션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냥
그러니까 단순하게 앞에 나가서 자기 그 발표하는 거? 설득의 의미가 있다? 계획한 걸 실행을 해야죠. 기획안을 실행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그 프레젠테이션 안 해도 실행은 되잖아. 나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기획서를 잘 쓰는 게 좋아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란다면. 프레젠테이션이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기획서를 잘 쓰는 것보다, 자고로 글을 잘 쓰는 것보다 말을 잘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무슨 의미냐면, 프레젠테이션, 이게 좋은 스킬 중에 하나다. 뭐 좋은 스킬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회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는 건 의미는 뭐냐면 기회를 갖는 거예요. 기회를요. 어떤 기회요? 내가 중앙무대에 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프레젠테이션을 못하면요, 중앙무대에 아무리 똑똑을 해도요, 중앙무대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은 기획자가 내가 얼마나 똑똑하던, 내가 얼마나 기획력이 있던,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그 게이트웨이를 못 통하면요, 실력은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요소가 아니라 결국은 내가 뭐냐, 가지고 나가야 돼.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내가 이겨내야만 뭐예요? 진짜 기획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획자가. 그렇지 않으면요, 신데렐라 기획자가 되는 거죠. 신데렐라 기획자의 의미 아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집안일 다 하는 거죠. 예, 집안일 다 하고 뭐 하고 결국은 뭐냐, 신데렐라처럼. 예, 그러니까 자기 혼자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그랬던 것처럼 신데렐라가 어디를 가가지고 왕자를 만났어요? 그렇죠. 무도회라는 걸 갔으니까 만난 거죠. 그러니까 기획자에게 있어서는 프레젠테이션은 오퍼튜니티, 기회적인 요소고, 기회적인 요소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페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통하지 않으면요, 실패도 없고 페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기회의 열쇠, 성공의 열쇠가 아니에요. 성공의 열쇠가.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의 열쇠는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공을 하려면 기회를 좀 놀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회적인 요소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잘 보면. 그러니까 실력의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사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잘만 살리면 출세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일생에 기회 3번밖에 없다고 하죠. 누구는 300번 있는 거고, 누구는 3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의 기회에서 1번이라도 못 살리면 뭐예요? 그냥 꽈락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T는 기회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뭐 옵션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좀 이겨내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맥킨지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의 노하우를 보면, 일단 프레젠테이션의 키워드, 프레젠테이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이 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책을 딱 읽었을 때 진 질레진이라는 이 저자가, 여러분 이 저자가 그냥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맥킨지라는 회사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거의 40년을 근무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일단 일상생활에서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 책의 뒤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미국 유수 대학교에 교재로 쓰이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쉽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데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책을 딱 읽었는데 너무 쉽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못한다고 하는 건 뭐야?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진 질레진이가 한번 여러분 모두 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책에서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노하우라고 딱 말하는 게 딱 뭐가 있을까요? 하나를 선택을 하라면. 청중의 분석. 또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침묵에 익숙하지라고. 나도 침묵에 좀 익숙해져 보려고요. 예. 청중의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또요. 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안다라고 했을 때, 100개의 사항에서 100개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하나만 제대로 내가 알아도요. 이 책 가격이 얼마죠? 13,000원인가요? 13,000원 뺀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청중의 분석, 또요. 그러니까, 팀장님, 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가 세운 메시지를 잘 정확하게 수립을 하고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다음 장을 넘기는 그 기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장을 넘기는 기술, 그거 나오죠? 예, 넘기는 기술. 오케이. 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마인드에 있겠죠. 제가 봤을 때 하고 여러분이 봤을 때 하고는 또 뭐가 중요하나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고요. 그 앞에. 내 메시지를 설정하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프레젠테이션에선 what you say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what they hear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죠. 네가 뭐 말을 하는 것보단 그들이 뭘 듣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선정하고 목적을 선정을 할 때는 일단은 뭐예요? 아까 창희 씨 말한 대로 청중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와 목적을 네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청중 분석 없이 네가 목적을 세우면은 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의 첫 장에 나오는 게 청중의 권리장정이라는 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메시지를 선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답을 어디서 찾으라고 그래요? 여기서 찾으라고 하죠. 그들이 답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메시지와 그들이 들으려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갭이 있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그들이 들으려는 거에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뭘로 메꿔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잘 메꾸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잘 못 메꾼다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프레젠테이션 스트라테지라고 말을 한다고 이 사람이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뒷부분에서 이 사람이 얘기해요. 되게 재미없고요. 되게 뻔하고요. 되게 재미없고요. 되게 이 사람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별로 좋지도 않아. 그런데 자기는 되게 열심히 들었다고 하죠. 왜요? 그쵸? 그 내용이 내가 되게 필요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청중과 내 사이의 갭을 잘 메꾸는 사람은 뭘까요? 스킬이,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유명하면요. 스킬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다 갔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연예인이라고 생각해봐. 되게 유명하면 내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요? 사람들이, 청중, 내 팬들이 다 갔은다고요. 그쵸? 그럼 내가 그 단계에 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 갔으는 거죠. 내가 다 갔으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킨다라는 건 요 사이, 이 프레젠터와 이 청중의 요 사이를 뭐예요?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일단 발견을 하는 거.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잘한다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발견도 못하면, 그러니까 갭도 모르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를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그죠? 그때부터 뭐예요? 아마추어 프레젠터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거 알고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면 내가 그걸 맞추면 뭐예요? 그게 프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이 하우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의
이 책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나는 이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책에서도 그러죠. 정말 시간이 없고 뭐 하면 이거를 한번 읽고 PT를 해보라고요. 첫째,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하죠. 네? 그 다음에요.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이유가 뭔지 알 권리. 여러분, 권리라는 건 뭐죠? 권리라는 건?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거에서는 이렇게 양보성이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될 권리라는 거예요. 뭐 또 이런 거. 가치를 보상받을 권리. 그 다음에요. 공헌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권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에 대해서는요.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생리 현상이 아니더라도 가끔은 휴식 시간을 가질 권리. 예. 또 뭐도 있어요. 중요한 정보를 처음에 얻을 권리. 예. 또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요. 모든 단어가 보이는 권리, 복잡한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권리, 예. 언제라도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재밌는 게 있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청중에게 질문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할까요? 당연히 답변해 주겠지라고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해줄까라고 이렇게 호기심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당연히 해주겠지. 근데 걔가 못 해줬으면요. 그러면은 걔가 지금까지 한 말이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죠. 네, 당연히 쟤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앉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요. 뭐 이런 권리. 여러 가지 권리들. 종결에 대해서는요. 총 8조 22항이 아니라 23항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쭉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보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가가 좀 더 잘 비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요,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서 찾는 거라는 얘기를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책을 읽는 순간 여러분은 뭘 말할 거리가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왜요? 여러분은 안 유명하니까. 답 나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피터 드러커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얘기를요, 프레젠터 하는 사람들이요, 막 듣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난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말을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내가 PT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저런 말을 고민할까는 이미 뭐야?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자기가 유명해졌나 보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전제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린 유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What you say 중요하지 않다. 뭐예요? What they hear가 훨씬 더 중요하죠. 예.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하는데 맨날 까먹는 얘기죠. 예. 자, 보면 로드맵을 통해서 보는 맥킨지 프레젠테이션의 스킬을 보면 이 사람이 좀 책을 좀 읽다 보면 약간 왔다 갔다 좀 뒤죽박죽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의 스타트. 청중의 권리 장전을 읽어보시라고요. 두 번째, 뭐를 해요? 메시지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아마추어는 메시지를 결정하죠. 그리고 청중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여러분 프레젠테이션도 마케팅이랑 똑같지 않나요? 물건 만들어 놓고 팔으려고 하는 사람이랑 그 사람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물건 만드는 사람하고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 누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요새. 물건 만들어 놓고 일단 팔려는 사람? 아니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 후자잖아요. 프레젠테이션 똑같다는 거지. 프레젠테이션도 결국 뭐예요? 나를 마케팅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청중의 권리 장전을 한번 읽어보시고 메시지를 결정한 다음에 청중 분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특이하네. 청중 분석을 먼저 하고 메시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었나?
왜 메시지를 결정하고 청중 분석을 또 할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을 그냥 읽은 거고, 여러분이랑 저랑 이해도가 되게 달라요. 책을 똑같이 읽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냥 읽었고요. 저도 그냥 읽었고요. 저는 다시 토해내려고 다시 한번 읽어요. 네, 그게 조금 더 차이가 있죠. 내가 이제 머릿속에 아는 거는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머릿속에 아는 게 아니라,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책을 읽고 와서 세미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두 사람이 보는 방식에 대해서 봤거든요. 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중의 권리장천, 얘네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가 있고, 요것도 하지 말라고 하죠.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죠. 예. 근데 나는 할 거야. 일단 이거 하고, 왜 할 거냐? 걔는 미국이고 나는 한국이니까. 예. 일단 권리장전은 있고 메시지를 결정한 다음에 왜 다시 청정봉정을 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그 메시지가 과연 청중한테 먹힐 것인가 판단하면. 오케이. 과연 먹힐 것인가? 한번 프리테스트. 듣는 사람 상황을 들어야 돼서 거기 보면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비행기 회사이면 어떤 걸 만들고 그런 거.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왜 이게 왜 다시 피드백이 있을까요, 여기에? 메시지를 한번 설정한 다음에 뭐예요? 청중들한테 보면서 다시 테스트해서 뭐예요? 메시지를 다시 뭐예요? 수정하라는 거죠. 그렇죠? 수정을 해서 여러분 요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프레젠테이션 스트라테지라는 거예요. 내가 일단 이거는 누구예요? 이건 일반적인 청중의 권리장정이죠. 그리고 내가 메시지를 선정한 다음에 일단 청중을 분석을 하고 메시지를 선정을 하면 그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목적을 가지고 근데 그들이 얼마만큼 알아들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면 내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내 청중이 그 내용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쉽게 얘기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메시지를 약간 틀은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이제 여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그런 잔재주라는 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죠. 그죠?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시나리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로드맵이라는 거죠. 이 친구가 말하는 로드맵을 짜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오프닝을 설계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클로징을 설계해요. 그 다음 하는 게 전달 방법을 설계하고요. 그 다음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가요? 어때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순서와 이 순서가 이게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똑같나요? 이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에서 제일 재미있게 얘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이 로드맵이에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이 로드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책을요, 쭉 읽고요, 넓게 거시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 로드맵이 보여요. 이 로드맵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뭐 청중 분석하고 메시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론 쓰고 본론 쓰고 클로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정석인데 약간 뒤죽박죽이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기획서 쓰는 거랑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메시지를 결정한 다음에 일단 거시적으로 로드맵을 짜.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내가 이미 여기서 뭐가 있어요? 내가 뭔 말을 할까는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하면서 뭐야? 일단 아주 드래프트적으로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한 얘기는 쭉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일단 오프닝을 내가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설계를 한다고 하죠. 설계. 예,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 엔딩을, 여러분, 일단은 거시적으로 쭉 짠 다음에 처음과 끝을 내가 딱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를 말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차이가 아세요? 말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어. 그죠? 내가 전달하는 답은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거예요. 정성적인 방법은 뭐뭐를 하면서 답을 찾죠. 그죠? 그러니까 답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도출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런 분석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미 답은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원래 요게 요 사이에 들어가 있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오프닝과 이걸 해놓고 이건 뭐예요? 이건 진짜로 이거 말 만들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연출하는 거죠. 내가 답은 이렇게 정해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답이 훨씬 더 답스러워 보일까를 연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상상으로 말을 하던, 비유로 말을 하던, 시간으로 말을 하던, 뭐 웃음으로 얘기를 하던, 뭐를 하던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는 거예요? 다 연출해놓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하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냥 이거죠. 서론 말하고, 본론 말하고, 뭔 말하면 PT 못한다고요. 이미 청중 분석해서 메시지 만들어 놓고요. 거시적으로 내가 어떻게 말할지 알고요. 처음 만들어 놓고 끝 만들어 놓고 이제 스킬이 뭐예요? 요 사이 어떻게 내가 어떤 비유를 해줘야 내 말이 훨씬 더 탄력 있게 그 사람 머릿속에 잘 들어가느냐를 뭐예요? 뽑아서 선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 일단 청중의 권리장정을 볼 때는 이 센텐스가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당신보다 프레젠테이션 내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청중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더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나보다 걔네들이 더 싫어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빨리 해야죠. 그리고요. 그렇죠? 재밌게 해줘야죠. 엔터테이닝 시켜줘야죠. 또요.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돼. 왜 싫어하니까? 또요. 답을 먼저 말해달라는 거죠. 네. 그죠? 답을 먼저 얘기해주고, 왜? 싫어하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 내가 여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럼 내가 뭘 얘기를 해주면 돼요? 너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얘기해주면, 그나마 여기 있을 이유라도 찾아보겠죠. 근데 그거를 맨 끝에, 싫어하는데 그걸 맨 끝에 배치시켰어요. 그러면요. 정말 싫어하죠. 그러겠죠. 재밌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일단, 청중의 권리장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 메시지를 결정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통해 청중들이 어떠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기를 바라는가를 한 문장으로 작성해본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설득이 아니라, 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 그 키워드가 그러니까 단어를 좀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요. 걔네들이 내 말을 듣고 뭘 들어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도 잘 보면은 좀 다르는 거 아시겠어요? 내가 뭔 말을 해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뭔 말을 던져줘야만 얘가 그걸 듬석듬석 물겠냐라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결정할 때는 첫째, 청중이 무엇을 보고 듣기를 원하는가? 이게 뭐예요? 청중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거겠죠? 그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뭘 듣고 뭘 듣기를 원하는가?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뭘까요? 이건 단순하게 그들을 만족시키는 거겠죠? 그렇죠? 만족시키는 것과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는 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분명 청중 중에서는요, 만족이 자기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말하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일단 동의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내가 뭔 말을 하든 일단 저거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뭐예요? 근데 나는 걔가 생각하는 거에 그 반대에 있어요. 그럼 내가 걔를 만족시킬 수 없죠. 걔를 만족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내 걸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중이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는가.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게 있죠. 답을 정해놓고요. 답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청중들을 분석을 해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걔네들의. 뭘 찾아내는 걸까요? 약점을 찾아내는 거겠죠.
그죠? 청중을 분석해내서 걔네들이 뭔 얘기를 내가 던져내야만 걔가 내가 원하는 거대로 할까?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요 사이에서 약간 방법이 좀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그 트릭의 심리학 제가 예전에 VOD 한 거 있어요. 그다음 콜드 리딩 이런 방법을 이거 제가 먼저 사전에 한 거니까 그거를 VOD로 보시면은 요 방법에 대해 조금 많이 나와요. 일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중이 무엇을 보고 들어야 하는가를 결정을 해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놓는 걸까요? 로드맵에다 이렇게 탁탁탁탁 건져 놓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청중 분석. 청중을 분석을 할 때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하죠. 청중을 분석을 할 때는요. 첫째, 이런 걸 봐야 된다고요. 누가 보스인가? 그렇죠? 누가 보스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보스를 찾아내야 될까요? 보스가 의사결정권자니까요. 두 번째, why not before?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말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좋은 거였으면 왜 전에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죠? 여기 책에도 나오죠. 왜 네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안 했느냐? 왜 안 했을까요?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아는데도 안 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가 있죠? PT를 PT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PT를 하기 전에 사전 관계자들이랑 다 개별적으로 조율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미 그러면 정말 PT는 뭐예요? 쇼죠. 그냥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쇼고 이미 사전에 뭐예요? 다 조율됐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료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왜 이걸 알아야 될까요? 자료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가 이 사람의 뭐를 결정해요? 이해도를 결정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자료도 많이 갖고 이해도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요, PT의 전반적인 난이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야겠죠. 그죠? 좀 더우세요? 딱 좋아요? 조금 덥죠? 우와, 온도가 높네. 자, 뭐 이런 거. 자료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또요, 무조건 노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무조건 노라고 말을 할 경향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노라고 말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또 제안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또요, 얼마나 흥미를 갖고 있느냐.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여기서도 또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그 사람이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 키 메시지를 뒤에 가서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흥미가 없으면 메시지를 앞에다 얘기를 해서 일단 흥미를 갖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가는 상대방의 니즈와 흥미, 관여도로 결정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여섯 번째, 청중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걔네들이 어떤 메시지를 취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또야, yes. 그럼 얻는 것과 잃은 것이 뭐냐? 이게 뭘까요?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여러분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이 뒤에 다 있어요. 예, 블랭크는 다 뒤에 다 앤서 시트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yes. 만약 채택이 됐어요. 그럼 얻는 게 뭘고 잃은 게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라는 얘기가 나오죠. 분명히 이거를 하면은 누군가 뭐를 얻고요. 누군가는 반드시 뭔가 잃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재밌는 게 나오죠. 얻는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요. 잃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잃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서 회사에 뭘 얻었어요. 회사가요. 얻기만 하면은 다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잃어요. 그럼 잃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잃은 사람은 무조건 반대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여러분이 뭘 제시해가지고 우리 과에 업무가 늘었어요. 그럼 걔 반대한다고요. 어떻게 반대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반대할까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 나왔죠?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PT 하기 전에 조율을 하라는 얘기를 나오죠. PT 하기 전에 조율을 일단 해놔야 된다라는 얘기 나와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청중들은 자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얘기는 뭘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떻게 써먹을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까를 알게 되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뭐 여러분 애기들한테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동작 크게 하고 뭐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중들이 다 MBA 대학원 출신들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쵸?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나오겠죠?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요? 자, 이거를 가지고 이런 브리프를 하나 만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살짝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질문은 뭐뭐고, 예? 그들이 궁금했던 건 뭐뭐였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여 그들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청중이 답의 근거를 이해하도록 프레젠테를 설계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단어가 나오죠. 계속 설계라는 거예요. 설계가 여러분 뭐예요? 내가 그들이 답은요, 뭐 이런 거죠. 그들의 답은 찾아냈고요. 그들이 답을 훨씬 더 답스럽게 보이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조종해 줘야 되냐라는 게 이게 이제 스킬이라는 거예요. 답은 자연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답은 이미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훨씬 더 내가 어떤 스킬을 발휘해서 뭐야? 답을 훨씬 더 답스럽게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결과 브리프라는 게. 그들의 질문은 뭐고, 이거 그들의 질문은, 그들이 요구하는 건 어디서 발견을 해요? 청중 분석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면서 그들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고 나왔죠. 청중을 분석하면서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 답을 찾아냈고요. 프레젠테이션 한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청중을 분석을 하는 건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고요. 그죠? 프레젠테이션은 뭐예요? 그들의 답을 앤서 해주면서 그들이 뭘 하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뭔 말을 해줘야 되냐라는 걸 구성하는 게 그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즉, 네 메시지가 있고요. 그 메시지에 맞게끔 뭐예요? 데이터를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차트의 기술에서도 나오죠. 메시지를 설정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거에 따라서 차트를 고르고 차트를 표현해라. 똑같은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메시지는 어떻게 튀어나왔어요? 그쵸? 청중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죠. 청중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분석해서 뭐 기획해서 배경 알고 현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청중을 분석해서 뭐 이런 거죠. 그냥 통법으로 나오던 어디 나오던 뭐야?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는요.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시지가 먼저 있고 데이터가 뒤로 붙죠. 이 의미 아시겠어요? 이 의미가 뭐예요? 약간 말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예요? 그쵸? 매니플레이션 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그쵸? 답을 갖고 있는데요. 그 답을 가지고 내가 뭐예요? 그 훨씬 더 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유머를 쓰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을 쓰기도 하고요.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괴리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스킬이 있는 사람과 스킬이 없는 사람은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스킬이 없는 사람들은 정석으로 나와요. 분석을 해서 뭐하고 그러니까 정석으로 나오니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정석적으로 답을 찾아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재미가 없죠. 그쵸? 재미가 없죠. 뻔하잖아요. 그 논리 그 스택으로 나왔겠죠. 그죠? 근데 이게 정석이 아니라 뭐예요? 뒤로 가는 거죠. 그럼 어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PT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노멀하게 이렇게 뭐하고 뭐해서 나왔고요. 어떤 사람은요 되게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어떤 영화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 얘기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걔 앞에 있는 애는 정말 뭐뭐 해서 나온 거죠. 뒤에 있는 사람은요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답에다가 뭘 입힌 거예요?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입혀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꼭 이런 거라니까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일을 뻔하게 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그럴싸하게
포장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조금 난이도가 5였어. 난이도가 5였어. 일반적인 사람은 난이도 5라는 걸 알리면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조금 일을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놔요? 그쵸? 난이도를 한 8, 9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을 하죠. 그럼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난이도가 5인지 모르고 8, 9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도 그런 차이라고요. 그쵸?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애는 정석적으로 하고 어떤 애는 뭐예요?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이 일을 하죠. 그게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뻔한 걸 그대로 말을 하면 그대로 말하면 되잖아. 그쵸? 모두 다 그렇게 하면.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얘는 좋은 게 이펙이죠. 생각해 봐요. 그냥 애니메이션, 나도 말을 할 때 그냥 애니메이션 안 쓰고 그냥 쓰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막 이렇게 클립 아트로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훨씬 더 나아 보이게 하려는 거죠. 나아 보이게 하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찾아놓고 그 다음 데이터를 거기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도 이펙이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찾아내요? 제가 이렇게 다시 해놨죠.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선정을 하고 청중을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서 뭘 찾아내요? 그 갭을 메꾸는 거죠. 뭘로 메꿔요? 퍼포먼스로 메꾸던, 퍼포먼스로 메꾸던, 아니면 뭐예요? 애니메이티드 슬라이드로 메꾸던, 그렇죠?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유머로 메꾸던, 그거를 메꾸는 게 뭐를 해요? 프레젠테이션의 그런 자질적인 스킬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안 메꿔도 된다고 나오죠. 누구는 안 메꿔도 된다고요. 그렇죠? 네가 피터 드러커라면 메꿀 필요 없다고 하죠. 그렇죠? 그럼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뭘 찾아내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럼 시나리오는 뭘까요? 프레젠테이션의 뼈다귀 아니에요. 뼈다귀. 골격도. 예. 자, 골격도가 나오는 거고, 오프닝 처음과 끝을 설계해주고, 요거 뭐예요? 여기에. 그러면 요게. 전달 방법이 뭐예요? 골격에다가 살리 펴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자, 어차피 이해와. 자, 청중 분석 메시지란 청중을 분석한 후에 당신이 청중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픈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쟤를 여러분이 그 사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랙의 심리하고 콜드리딩을 한번 부유들을 보세요. 그럼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한번 그거 했잖아요. 저기 있는 사람을 부산으로 보내고 싶어. 장희 씨 우리 했었죠? 그럼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되냐라는 거예요. 야, 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지점에 있는 사람을 B라는 지점으로 옮기고 싶어. 그럼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되죠? 가. 하도 되죠? 자, 여기 있는 거 여기로 가라. 그래도 되죠? 그럼 뭐예요? 이펙은 없죠? 그죠? 이때는 누구는 가능해요? 피터 드러커 정도라면 가능하다고 하죠. 그죠? 근데 얘가 여기 있는 애를 절로 가려고 하면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놔야만 얘가 가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야, 저희 가면 얘가 배고파. 저희 가면 빵 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가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가라는 소리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야, 절로 가라. 라고 말하면 되죠. 그죠? 이게 제일 직구 아니에요, 직구. 그죠? 근데 행동하고프게 하는 문장이 뭐예요? 얘가 배가 고프면, 야, 저기 밥 있다가 한번 가겠죠? 얘가 여자를 좋아하면요. 야, 저기 되게 이쁜 여자 있더라. 한번 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장을 짜주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돼서요. 청중을 통해서 청중을 관통하는 거죠. 내 목표를 관통하고요. 그 목표가 뭘로 나와요? 메시지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메시지로 나와야 된다. 예. 여러분, 조금 하나하나 어나리시스로 보니까 책을 이렇게 훌떡훌떡 읽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어렵죠.
쭉 읽다 보면은 뭐 뻔한 거 아니겠어? 근데 쭉 보다 보면 또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바이바이 하나하나 찾아다 보다 보면 또 헷갈려요. 아, 이게 그 얘기인가? 그 얘기인가? 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거예요. 메시지를 다시 결정해야 된다는 게 이 말 자체가 여러분이 잘 써먹을 수 있는 말이에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 말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정말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내가 30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오프닝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얘 말대로. 오늘 저에게 시간이 한 1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뭐예요? 내 메시지죠. 근데 이렇게 하자. 그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은 제게 30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셨고, 따라서 앞으로 29분 동안은 여러분에게 내가 한 말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청중은 어떨까요? 이미 답을 알았죠. 그리고 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답을 훨씬 더 이렇게 보완하는 걸로 계속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오프닝으로 되게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오래 얘기할 때. 여러분이 한번 이거 바로 써먹어 볼 만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시간 정도 얘기할 때도 저에겐 진짜 1분밖에 없다고 한 다음에는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청중이 뭐예요? 훨씬 더 쉽게 알아주고요. 여기 앉아있기도 싫은데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들어오죠. 왜 이유가 들어와요? 지금부터 내가 이유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알아야 뭐예요? 논쟁이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PT 할 때 잘 실질적으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뭐냐, 제가 옛날에 경쟁 PT를 들을 때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을 몇 번 봤어요. 이런 멘트로 쓰는 말이. 근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저거 잘 먹히는 말이겠다. 그렇죠? 뚝 던져주고 뭐예요? 근데 이 말이 뭐죠? 이 말을 어떻게 나온 말이죠? 청중 분석을 통해서 걔가 뭐예요? 하고픈 말을 하냐? 딱 정리해 놓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뭐예요? 뒤로 갈수록 자기가 한 메시지가 궁금하는 메시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거. 그래서 시나리오를 설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편지 하나 나오죠. 안녕 썰리 뭐 하면서 이거 아주 못된 년이죠, 설리 얘가. 잘 보면은요. 예. 뭐예요? 남자친구 뒤에서 키스했고, 예? 그 다음에 엄마 욕했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네 집 고양이 죽인다고 했고, 이 메시지를 이렇게 설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설계하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는, 자, 여러분. 청중이 뭐를 원하는지 알고, 그 다음 내 메시지를 결정을 해요. 그 다음 이 청중은 뭐예요? 내 본 청중이들이죠. 네, 내 본 청중을 분석하면서 뭐예요? 훨씬 더, 여러분, 내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걔가 뭘 들어야만 내 메시지를 알아듣냐라는 메시지로 다시 설정을 해준다고 하죠. 그러면서 뭘 찾아내요? 그러면서 뭘 찾아내요? 걔한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시나리오로 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말을 하는 게 있죠. 그 시나리오의 대부분이 뭐라고 말을 해요? 결론을 앞으로 말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다르는데 대부분 뭐예요? 결론을 앞에다 놓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맥켄지에서 40년 동안 일해본 사람이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느냐? 프레젠테이션의 시나리오란 청중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구성적인 전략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뭔가를 찾아내세요. 이건 뭐예요? 시나리오 전략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말을 더 말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를 내가 이렇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뭐예요?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재밌겠다. 그쵸?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논리적으로 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팩트 있게 짜는 거예요. 이 팩트 있게. 네. 어떤 말을 해주면 더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영화를 쓸까? 음악을 쓸까? 아니면요, 링크를 쓸까? 뭐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있죠. 일단 요런 플로우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죠. 목표 쓰고, 주제 쓰고, 근거 쓰고, 주제 쓰고, 뭐 쓰고, 결론 쓰고, 제안 쓰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쵸? 재미없어진다고 하죠. 왜요?
앉아있기도 싫어 죽겠는데 뭐예요? 답이 맨 뒤에 있는 거죠. 이거보다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일단 제일 먼저 뭐예요? 제안 먼저 하라고 얘기하죠. 제안 먼저. 제안하고요. 그 다음 예비 결론을 내라고 하죠. 뭐 이런 거죠.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뭐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된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푸는 거죠. 제안이 끝과 처음에 같이 있네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한 번 때리고요. 뒤에서 가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여기 했던 거를 뭐예요? 똑같은데 뒤에다가도 하고요. 앞에다가도 하는 거죠. 그렇죠? 앞은 뭐예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안을 앞에다 하는 거죠. 뒤는 뭐예요? 정리 앤 강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 당신이 제안하는 내용에 청중이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안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이미 청중들이요.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적으로. 내가 제안하는 내용은 이건데 걔네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그럼 청중 분석을 통해서 내가 알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전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요. 내가 내 메시지를 변동을 할 수는 없죠. 변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변동을 하면 그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죠. 그건 아부죠, 그냥. 그렇죠? 어차피 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걔가 자연스럽게 내가 하라는 걸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바꾸라는 거지 메시지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렇죠? 혹은요. 단계별로 말을 하라는 얘기도 나와요. 한 번에 하지 말고요. 좀 뜯어놓고 얘기를 해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게 이건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 일단은 그냥 그런 거 생짝 무시하고 방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바로 들어가면 무슨 결론이 나겠어요? 안 하고 있죠. 네. 그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던 저렇게 이야기도 네가 방법을 뭐예요? 방법을 달리 하라는 거죠. 혹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나눠서 하고요. 혹은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중간중간에 뭐예요? 결론을 앞에다가 내리지 말고 뭐예요? 결론을 계속 중간중간에 때리면서 가라고 하죠. 결론을 뭐예요? 뒤에 가서 쭉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결론은 이거고요. 뭐 하면서 결론은 이거고요. 뭐 하면서 결론은 이거고요. 이 차이가 뭐예요? 아까 제일 싫어하는 거는 뒤에 결론을 다 메꿔놓은 거죠. 이거는 뭐예요? 훨씬 더 유보적인 입장이죠. 네. 결론을 뭐예요? 중간중간에 하고 들어오는 거죠. 하고 들어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와 그거의 그 사이죠. 앞에다 놓자니 뭐가 많아요? 그쵸? 반작용이 너무 많은 거고, 뒤에다 놓자니 재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중간에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라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돼요? 결론이 앞으로 오잖아요. 그쵸? 결론이 앞으로 당겨지는 거죠. 앞에 있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결론은 요 주제 A, B, C에 대한 한 번의 결론 내리는 거죠. 이 뒤에 있는 결론은 뭐예요? A는 A대로 결론 내고 B는 결론 내려서 뭐예요? 나중에 이거는 결론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데 진실레진은 이것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그래요. 제가 읽어봐. 뭐가 더 낫다고 그래요? 이것도 방법이긴 한데 난 이것도 그렇게 제안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뭐를 차라리 제안을 해요? 이 사람이 제안하는 거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앞으로 놓으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메시지를 앞에다가 놓는 게 더 나을 거다. 왜요? 기억나세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고 있는 사람, 내 생각이 그 사람이랑 동의하는 것만 뭐 별로 얘기할 거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거를 청중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그럴싸하게 말을 하면 돼요. 그렇죠? 훨씬 더 뭐예요? 후광 효과를 주는 거죠. 답을 훨씬 더 답스럽게, 더 재미있게, 결론을 훨씬 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보는 거랑 똑같지 않겠어요? 어차피 공포 영화 보면 다 죽고 뭐 그러지 않나?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 영화의 사이사이에 뭐 스토리 만들고 뭐 하면서 뭐예요? 훨씬 더 이렇게 텐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원래 시놉시스를 보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제가 참고로 영화를 전공했어요. 시나리오를 쓰면은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놉시스예요.
쫙 골격이 짜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입혀요? 살들을 입히는 거예요. 텐션.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긴장하게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과 영화의 비슷하죠. 그 조스 있죠, 조스. 조스라는 영화 보셨죠? 조스라는 영화 보면 오스카라는 배를 타고 3명이 조스 사냥 가자.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골격대로 말하면. 갔는데 악어래. 조스가 와서 잡아먹죠. 그죠? 그게 시놉시스잖아요. 시놉시스 1. 해변에 애가 있다. 해변에 애가 잡아먹는다. 그래서 거기 시장이 걔를 잡으러 간다. 그래서 오스카라는 배를 타고 3명이 간다. 우여곡절 끝에 죽인다. 뭐 이거죠. 근데 거기다가 뭐를 입혀요?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입히는 거죠. 뭐를 입혀요? 빠밤 빠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걸 입히는 거죠. 왜 그걸 입혀요? 그래야 훨씬 더 무섭죠. 그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이라고요. 이미 줄거리는 나와 있어요. 근데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뭐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머릿속에? 프레젠테이션이 뭐예요? 골격은 다 나와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이렇게 입혀내는 거. 프레젠테이션은 그럼 마치 뭐 같아요? 화장이랑 또 비슷해 보이죠? 그죠? 어차피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원판 불변의 법칙? 내용은 일단 있는데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분장해 주느냐에 따라 더 이뻐 보일 수도 있고, 눈이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다? 머리가 크면은 어떻게 화장한다고 하죠? 여기를 약간 다 끌어준다고 하죠? 아세요? 다들 머리가 작으셔서 모르시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를 밝게 하는 거죠.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여기를 밝게 해줘서 뭐예요? 얼굴이 평면적인 사람은 어떻게 화장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명암을 주는 거예요, 얼굴에다가요. 튀어나오고 이렇게 약간 살짝 줘서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신부들 결혼하고 뭐 하면은 막, 신부 화장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거 어떻게 써요? 못생긴 애를 기술로 그 얼굴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프레젠테이션이라고요. 왜요? 사람들이 왔을 때 신부의 얼굴을 뭘 원해요? 이쁘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러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들러리들은 좀 신부보다 이쁘면 안 되겠죠? 신부보다 더 화사하게 입고 왔어요. 그렇게 못된 년이죠. 그게 뭐예요? 프레젠테이션. 사람들 앞에 나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번 기억나나 한번 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서 쓰는 방법을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갖다 쓸 수 있는 방법 하나 제시해 주죠. 어떻게 말하라고 그래요? 기억나세요? 최선을 다했다. 그쵸? 이런 말을 하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제안을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희 씨 기억나세요? 이 방법이 뭐죠? 우리 했는데 설득의 심리학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일단 내가 아니면 먼저 말을 해버리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 주사기 걸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니네들이 안 좋아할 거라는 걸 내가 이미 말해버리죠. 그러면요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가 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우리 했잖아요. 뭐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있죠. 여러분이 그 설득의 심리학을 보시면 이 얘기 나와요. 여러분이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점을 숨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언제요? 청중이 파악하기 전에요. 내가 드러내버리죠. 그럼 그건 더 이상의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먼저 나보다 빨리 찾아냈죠. 그럼 그건 이미 약점이에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내가 뚱뚱해. 제가 뭐 게을러서 뚱뚱한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뚱뚱한 건 이미 약점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요. 저 사람이요. 저 왜 이렇게 뚱뚱해? 라고 말하고 난 그거를 자꾸 회피하려고 들죠. 그건 약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차라리 말하라는 거예요. 너네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 문제를 고찰했다는 점을 좀 알아주라. 우리는 모든 가능한 선택을 검토했고 오랫동안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다른 해결책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이 방법을 제시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걸 제시하는 거다. 라고 말하면 뭐예요? 차라리 앞에다가 그런 멘트를 붙여서라도 결론을 먼저 하라는 얘기를 하자.
이거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 바로 이 말을 하면 됐잖아요. 결국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 해요? 결국 이거잖아요. 맨 뒤에 배치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네? 그죠? 이걸 더 강조하려고요. 아니, 이 맥락이 어때요? 뒤에다가 이런 말을 해놓고 이 앞에다가 이런 말을 해놓으면 뭐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죠. 하지 말라는 소리를 왜 했냐고요. 그래야만 그 방법은 있다. 그래도 이게 더 낫다. 뭐 이게 프레젠테이션이라고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야,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앞에다가 제시하는 게 더 나아. 이거보단 방법은 이것도 있어. 근데 그래도 이거 해. 그럼 뭐예요? 상대적으로 이게 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이 우리한테 말하는 방법이죠. 내가 너한테 하는 행동을 더 하게끔 하고 싶어서 뭐예요? 말을 시나리오를 그렇게 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장이라는 걸 얘가 써준 거예요. 왜 써줬어요? 그 두 장을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써준 거죠. 그게 바로 시나리오를 쓴다라는 거죠. 그냥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밑줄 쭉쭉 그어주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근데 저는요, 시나리오를 짤 때, 이거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하는 방법인데, 이거 진실레진이의 방법이 아니라 제 방법이에요. 이거 뭐냐면, 시나리오를 짤 때는요, 개인용과 제출용으로 나눠서 만드세요. 그 방법도 되게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 청중의 권리 장정을 읽고 메시지를 결정하고 청중 분석을 하고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뭐 이거 하고 이게 어차피 집에 가봤자 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죠? 뭐 우리가 뭐 언제는 몰라서 안 했나? 일단은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바로 이렇게 짜지 말고요. 일단 시나리오를 짜는데, 시놉시스를 짜는데, 일단은요, 개인 방법이 뭐냐면요, 그냥 내 여러분 방식대로 쓰세요. 여러분 방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쓰시라고요. 뭐 결론을 앞에다 놓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쓰세요. 그리고 반대로 쓰세요. 다시. 여러분이 보통 편한 대로 쓰는 건 뭐예요? 그건 화자 중심적으로 쓰거든요. 내가 편한 대로 쓰는 건 뭐 이런 거 있죠. 시간 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오늘 내가 뭐 했고 나는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게 편하죠. 그죠? 이게 편한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나는 오늘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해서 뭐 했는데 자기 직전에 내가 오늘 생각해보니 나는 오늘 한 게 별로 없었다.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뭐예요? 짜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요, 프레젠테이션을 기획할 때 일단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라고요. 그리고요, 그걸 거꾸로 하라고요. 그러면요,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처음부터요, 이거대로 하면요, 잘 안 돼요. 왜? 내가 해오던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획서도 그런 거예요. 기획서도요, 여러분이 그냥 편한 대로 쓰죠. 그럼 좋은 기획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불편하게 쓰면 쓸수록 뭐예요? 그 옛날에 그 스타킹 아세요? 스타킹에서 그 나이가 75세인데 이렇게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몸짱이 나오셨더라고요. 몸짱이 나오셔가지고 막 75세인데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청중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몸을 그렇게 관리하셨냐고, 노하우가 뭐냐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불편하게 살았대요. 자기는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써본 적도 없고요. 대중교통도 웬만하면 이해 안 하고요. 배가 고픈 거 참고요. 자기는 되게 불편하게 살았대요. 그러면 반대로 내 몸매가 이런 이유는 뭐예요? 남 편한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 아저씨 그러니까 불편하게 사셨으니까 몸짱이 되신 거고 나는 편한 대로 산 거니까 뭐예요? 몸꽝이 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죠. 처음에 말을 할 때는 내 방식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거꾸로 써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되게 다들 강해서요, 자기가 편한 대로 써요. 그리고 제출을 할 때는 그걸 뒤집어서 제출을 하면은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교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요 방식대로 잘 안 가져서 그래요. 언제까지 이런 방식을 써야 될까요? 이 방식이 없어질 때까지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익숙해질 때까지요. 굳이 뭐예요? 일을 두 번 하는 거죠. 굳이. 예. 이런 방법이 훨씬 더 낫다. 그럼 오프닝을 설계하는 방법은 우리가 5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고 제가 말하는 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오프닝을 말하는 방법 이 사람 얘기해 주죠. 이것도 되게 좋아요. 이 사람이 오프닝을 트는 방법도 이 사람 참 잘 써놨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P, I, P로 말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물을 좀 하려면요, 서점에 가서 얇은 책을 사. 두꺼운 책을 사지 말고요, 얇은 책. 근데 막 사람들 그런데니까 얇은 책 뭐 하면 돈이 아깝다고. 저 두꺼운 책, 그리고 읽지도 않잖아요. 얇고 약간 매뉴얼북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사면은요, 나한테 그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의 정말 비법 노하우는 안 써요. 보통 안 쓰고요. 그냥 어느 정도 맛배기만 보여줘요. 그러겠죠. 나 같아도 그러겠다. 네, 나 같아도 그러지. 자, PIP로 하라죠. 일단 이렇게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사람이 여기서 예시를 하는 게 있죠. 프레젠테이션의 서로는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래요? 자전거랑 똑같다고 하죠. 그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장이 말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다들 이렇게 산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겠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좌측을 보십시오. 지금 엔진 4번 엔진이 불타고 있습니다. 효과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서 참 좋은 말이에요. 일단, 펄포스. 내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목적은 이거다. 그죠? 그리고 important. 이래서 너네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뭐를 해? 프리뷰. 난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죠. 또 어떻게 얘기하라고 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도 된다고 하죠. 난 오늘 뭐뭐라고 뭐를 진행을 할 거다. 근데 이건 너네들 뭐뭐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목적으로 말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너네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나는 이걸 목적으로 할 거다. 뭐 이거는 뭐야? 순서는 상관없다고 하죠. 그러나 프리뷰를 할 때, 그러니까 오프닝을 할 때는 이 PIP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나오네. 이런 건 이제 안 하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실에 어디에 있는 뭐뭐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네 이제. 그런 말만 안 해도요. 초짜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 말만 안 해도요. 맨날 하는 말이 인하우스에서 보고 하는 게 안녕하세요. 기획실에 있는 뭐뭐 김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뭐 하시고 뭐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요. 바로 등 돌리고 얘기를 하죠. 그거보다 요 방식대로 하면 뭐예요? 와, 그나마 여유라도 있어 보이죠. 제가 오늘의 목적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부서에서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그런데 제가 만약 오늘 할 수 있는 게 1분이라면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29분 동안은 뭐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도 뭐예요? 와, 오프닝은 그냥 끝 떨어지는 거네. 그런 말이 그냥 교과서가 아니라 입에 녹아있으면 뭐예요?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요, 아마는요, 뭔가 외워서 하는 느낌이 되게 들고요. 아마는요, 프로는요, 그냥 그런 게 거침없이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말해도 오프닝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 오프닝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이동의 역할을 한다고 하죠. 뒤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야? 사람들은 오프닝을 궁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 보자. 오프닝 나오고, 클로징 나오자. 그러면서 뭐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촬영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왜냐면 녹화를 안 하면 제가 이동을 많이 하겠는데 서론 던져놨죠? 결론 던져놨죠? 이 사이가 B죠? 이 사이는 뭐예요? 이제 방법 알려주죠? 이게 중간에 들어와 있죠? 이제 이게 프레젠테이션 방법도, 모든 방법이 다 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뭐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럼 이 사이는 뭐예요? 여러분이 메꾸는 거겠죠. 모든 일이 다 그렇다고요. 모든 일이. 하다 보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뭐한 사람들은 하다 보면 성공하지를 못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한 사람은요. 하다 보면은 성공하는 게 하다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돈도 많고 백도 많고 많은 사람은 하다 보면 성공을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죠. 네가 피터 드러커 정도 되면 그냥 해도 된다. 뭐 스킬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되게 텁텁하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뭐야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라는 거죠. 와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봐야지 하면서요. 근데 네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뭐예요? 스킬을 키워야 된다는 거지. 스킬을 키워야 된다. 네. 자 넘기고 클로징. 그러면 클로징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죠. 요약 정리. 다시 한번요. 그렇죠? 아까 기억나세요? 제안으로 시작해서 제안으로 끝나죠. 두 번째요. 실현을 위해서 동의와 책임을 요구한다. 뭐뭐를 뭐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요. 제안의 재설명. 이건 뭐야? 왜 재설명할까요?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요. 다음 단계에 대한 제시 또 동의. 이건 뭘까요? 뭐 이런 거죠. 이거 뭐 내가 만약 이번에 새로 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결정은 안 난다고요. 그죠? 결정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결정이 다 된 건데 이건 형식으로 되면 그냥 결정이 나죠.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면 그 자리에서 설득 안 돼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설득 안 하고 뭐예요? 뒤로 미룬다고요. 프레젠터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설득을 좀 끝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신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 뭐예요? 프레젠터한테 강요를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겠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놓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냥 묻힌다고요. 여러분이 제안을 하는 거라면 특히. 자, 그리고요. 네 번째.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건 뭘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제가 언제나 강의 끝나고 뭘로 끝내요? 다음 독서 경영 세미나가 어떻게 될 거 이렇게 멘트로 끝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다음에도 오라고요. 예, 다음에 재밌는 거 할 거니까 오라고요. 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다음 넥스트. 예. 자, 이런 거. 자, 클로징은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뭐예요? 여기서부터 전달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시나리오의 프레젠테이션 전달 방법을 입혀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시나리오를 짜면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그죠? 시나리오를 통하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데에 대한 맥락은 잡혀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재미적 요소가 없죠? 이펙트적인 요소가 없죠? 이게 뭐예요? 살 붙이는 거죠. 네, 근육 붙이고 살 붙이고 옷도 입히고 표정도 입히고 여러분 막 재밌는 표정을 짓는 게 유머를 쓰는 거고 뭘 하는 게 뭐 하는 거고 이런 거죠.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제 프레젠테이션 진행 잘한다. 네. 자,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방법엔 뭐가 있느냐? 이 사람이 말한 건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건 잡혔죠? 요 어디서 잡혔어요? 여기서 잡혔죠? 그렇죠? 그 여기다가 뭐를 입히라고 그래요? 문자 비주얼 혹은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앞에 차트의 기술이라는 책도 읽어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도예로 얘기를 하던 아니면요 그래프로 뭐 차트로 얘기하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예요? 이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막 살을 입힌다라고 하죠. 살을 입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거죠. 텍스트는 뭐 할 때 쓴다고 그래요? 대상과 이유를 설명할 때는 텍스트를 쓴다. 그죠? 그리고요. 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차트로 얘기한다. 오케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리고요. 개념을 얘기할 때는요.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텍스트도 텍스트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한다고 그래요? 텍스트 비주얼을 이용한다라고 말을 해요. 텍스트 비주얼을 이용한다. 자, 그럼 일단 텍스트 비주얼은 뭐냐? 문장을 단어로, 단어를 개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일단 이건 문단이죠.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문장으로 바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나와요, 책에. 필요 없는 말들 다 지우라는 거죠. 왜요? 우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지 지금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왜요?
뭐 이렇게 짚고 왜 이렇게 문 안으로 가야 돼요? 보고서는 써야 되거든요? 근데 왜 프레젠테이션은 입을 갖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써놓으면 뭐예요? 주도권을 뺏겨요. 글한테요. 프레젠터가요. 키워드만 써놓고 뭐예요? 프레젠터가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짜들 기획서, 신입사원들 초짜 기획서를 잘 보면,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면은요,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개념적인 툴을 많이 이용을 해요. 저도 프레젠테이션, 여러분 제 자료 보면 텍스트도 많지만 뭐 그림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은 그냥 글만 많다고요, 글만. 제가 외부 강의를 하고 다른 분들 강의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좀 독특하다고요. 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그림적 요소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 개념 설명을 할 때 텍스트를 이용을 안 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설명을 하려고 들은 거죠? 말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고요.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진행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텍스트가 많아요. 네. 근데 텍스트가 많으면 왜 프레젠테이션이 재미가 없느냐? 읽어서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면 걔가 말을 할 때는 뭐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걔가 말하니까 어때요? 지루하겠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죠. 근데 키워드만 띡 던져놓으면 내가 뭐예요? 궁금증은 야기하면서 뭐예요? 내가 설명을 하면 내가 주도권을 내가 잡죠. 자, 그래서 쓸데없는 말들은 다 지우라는 소리예요. 그리고요, 쓸데있는 말들만 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문장 이렇게 만들어버리라고 했죠. 이거를 어떻게 개념으로 만들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죠. 이건 개념.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비주얼적인 요소. 네? 개념보다 비주얼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개념이 크죠?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프레젠터가 말을 할 때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개념으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출 확률이 크고,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훨씬 더 이렇게 증폭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훨씬 더 낫죠. 이거는요, 텍스트는요, 글을 읽어서 글을 판독하는 거죠. 이 그림은 읽어서 판독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말로 하라고 하면 또 어려워요. 근데 뭐예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거와 이거는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1, 2, 3, 4가 동등한 레벨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동등한 레벨이 아니에요. 잘 보면. 얘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죠? 얘 세 개가 뭐예요? 서브적인 요소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요건 개념으로 바꿨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머릿속에 남고요. 이건 뭐가 남아요? 이러한 네 개가 요소가 뭉뚱그려서 남았다라는 개념이 남죠? 그럼 여기서 딱 나오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논리력이 좋은 게 아니라 뭐가 좋은 거예요? 창의력이 좋은 거죠. 그죠? 창의력이 좋은 거예요. 유머로 말하고 도예로 말하려고 하면 뭐야?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뭘로 이렇게 뭐야? 컨버전시를 잘 시켜주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달 방법이 뭐야? 청중과 프레젠터의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프레젠터는 뭐를 한다고 해요? 일단 이 갭이 조금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조금이라고요. 이게 되게 높죠?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일단 답이 틀렸는데 그걸 웃음으로 메꿔보려고 하고 막 생쇼로 메꿔보려고 하면 뭐예요? 이미 그건 끝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이런 거죠. 막 쇼를 하거나 액션을 하거나 그림을 보여준 거는요, 답을 훨씬 더 답스럽게 나오는 플러스적인 요소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로만 해보려고 하는 건 뭐예요? 답이 안 돼. 그건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고요. 일단 청중과 프레젠터가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 좁고요. 그 다음 요 사이를 뭘로 메꾸느냐? 전달 방법은 일단 비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도어 나오죠.
도어는 무슨 의미예요? 뭐 기회적인 요소, 뭐 아까 제가 써있죠. 프레젠테이션은 기획자에게 성공에 대한 열쇠적인 요소다. 뭐 이런 거 했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보면 뒤에 나오는 클립 아트 같은 걸 많이 이용하세요. 네, 보면은. 자, 뭐 비유 아니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가만. 유머도 있다고 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유머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해주죠. 유머를 진지하게 쓰라고요. 그죠? 또요. 뭐 있다고 그래요? 예술도 있다고 하죠. 또요. 이미지도 있다고 하죠.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프레젠테이션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비유죠? 비유적 설명이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전체적으로 요 플로우에다가 다 맞춰놓고 있죠? 이건 뭐예요? 개념적 설명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는 여러분한테 제가 뭘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지는 보려면 뭐예요? 요거를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이거 제가 편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편하려고 하면 이거 계속 만들어서 따다 붙이게 하는 게 내가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음악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요. 애니메이션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요. 또 뭐 또 있어요? 상상을 하면 할수록 나온다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패션이라고 하면은 모델들이 와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흔들어주고 가는 것도 방법이고. 그쵸? 아니면 뭐예요? 프로그램이라면 시뮬레 데모 프로그램을 그 자리에서 돌려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훨씬 더 전달 방법이 좋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런 방법, 이렇게 이미지를 쓰는 방법. 이거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족이 있고, 뭔가 이렇게 점프한다라는 거 있죠. 그런 이미지를, 이런 느낌을 심어주는 거죠. 이거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보세요. 뭐 이런 거. 이건 뭐예요? 뭔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에서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건 동화에서 나오는 클립 하는 거. 제가 옛날에 통합 과정에서도 제가 막 이런 오지의 마법사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오지, 사운드 오브 뮤직 클립 아트 보여주죠. 그런 방법. 뭐 이런 거는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여기서 몇 개 얘기하죠? 이렇게 뭐, 프라이싱을 이렇게 볼트로 내리는 거, 뭐 이렇게 차트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을 쓰는 게 뭐예요? 그게 전달력이라는 거죠. 또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건 이제 안 나오는데, 이거는 제 프레젠테이션 자료인데, 클릭을 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뭐가 맞아야만 이 회사가 돌아간다라는 개념을 설명해 줄 때 뭘 많이 써요? 톱니바퀴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뭘 써준 거예요? 얘가 이렇게 위를 바라보죠. 그러면요, 자연스럽게요, 시선이 여기에 집중돼요. 이미지가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포인팅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포인팅 해주는 사람을 보고 이 손끝으로 눈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뭐 이런 거. 이건 HBO 뭐 하는데, HBO라는 게 이렇게 찍어놓고, 스포츠 채널 뭐 이런 개념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또 뭐 이런 거. 이것도 여러분, 쥐가 있죠? 옛날에 써먹었던 거예요. 쥐가 있죠. 쥐가 다른 포즈를 하고 있죠. 예. 우리가 뭐 우리 회사를 제안을 할 때, 니네 회사가 뭐를 하던 되게 기본적인 거는 뭐고, 바꾸는 거는 뭐 이런 개념적인 설명을 할 때 뭐 이렇게 비주얼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화 얘기를 가져다 쓰기도 해요. 동화적인 얘기를 가져다가. 뭐 맨날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쓰는 게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쓴다고요. 자기가 전달을 할 때. 예. 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써요. 이런 거 정말 많이 쓰죠. 이거는 뭐예요? 이게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쓴 거예요. 디자인, 딜리버리어블. 전달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디자인, 띵킹. 띵킹은 이만큼 하는데 전달은 이만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네?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려면 그만큼 쓸데없는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뭐예요? 전달력이 좋다라는 거죠. 이런 게. 뭐 이런 거. 쉬프트업, 뭐 이런 건 뭐냐? 뭐 이런 거. 네가 중국의 1밀리언 중에 하나라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딱 했을 때 뭐냐? 너 같은 사람이 1300명 정도는 있을걸?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달력을 좋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뭐예요? 전달력을 좋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전달력을 좋게 하려고 할 때 막 글자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텍스트 대신 이미지와 사운드와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워포인트를 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냥 한글 워드로 썼겠죠. 대부분.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저 교재를 보면은요. 여기서 테스트가 있죠. 네. 하기 싫으세요? 네? 잠깐 한번 해보시라고요. 본 프로젝트는 3단계로 진행될 거라는 걸 여러분이 뭘로 표현해 줄 수 있냐고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3단계로 되겠다. 그러니까 뭘 아웃라인으로 잡은 다음에 전달력을 좋게 할까요? 제일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계단. 또요. 화살표? 이렇게. 근데 화살표 같은 건 별로 안 좋아. 왜냐면 화살표는요, 3단계를 못 묶잖아요. 계단은 3개만 하면은 뭐야?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화살표로 하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잘 묶는 게 아니라고요. 혹은요, 사다리? 또 뭐가 있을까요? 뭔가 3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그렇죠? 그런 거를 가지고 뭐예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려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전달이 잘 돼, 뭐 이런 거. 회사의 판매 기반은 1990년 이래로 4배 확대되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4배 확대된 거, 과거에서 4배 확대된 개념이 있죠. 그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돼지, 오케이. 작은 돼지, 큰 돼지. 혹은요, 빌딩, 작은 빌딩, 큰 빌딩. 또요. 돈 쌓여있는 거? 그쵸? 이건 무슨 그래프를 만드는 게 좋아요? 창희씨? 막대? 그죠? 막대. 만약 확대되고 있다. 선. 그죠? 선. 그죠? 추이니까. 우리 이건 저번 시간에 했죠? 두 위원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책에서 나오는 건 그거 있죠? 그렇죠? 반대로 보고 또 뭐 있어요? 줄다리기 하는 것도 있었죠? 또요? 예? 아니 책에서 본 거 말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런 느낌을 주려면 내가 어떠한 그 방법을 쓰는 게 좋겠냐고요. 옛날에 한번 제가 혈압이 있어서 더워요. 옛날에 한번 그 어떤 분 PT를 들었는데 의학 뭐예요? 광우병 가지고 미친 소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소 2개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설명해 주는 건데 미친 소를 구분하는 법 해가지고요. 딱 그래서 정상인 소를 딱 클릭하면 음메 이렇게 나와요. 미친 소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래요. 좋은 프레젠테이션 방법이라고요. 왜? 일반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뭐예요? 시나리오를 그렇게 낮춰서 해주는 거죠. 물론 그렇게가 아니겠지만 이건 뭐예요? 약간의 리프레시 시켜버리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위원회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거. 또요. 줄다리기 하는 거. 뭔가 반대로 가는 의미 뭐가 있을까요? 자석? 오케이. 자석에 같은 역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물과 기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맨날 쓰는 게 톱니바퀴? 뭔가 있죠? 그런 걸 뭘 깜찍한 걸 쓰면 뭐예요? 훨씬 더 전달력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회사 직원의 연령 분포는 경쟁사가 다르다? 책에서 나오는 거면 베이비 뭐 이렇게 담겨 있고 뭐 이렇게 담겨 있죠? 또요. 그런 게 이제 바로 전달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또요. 이런 거. 5개 프로그램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런 건 뭐가 좋을까요? 톱니바퀴는 하지 마요. 지겨워. 뭐가 있을까요? 은하? 은하계? 지구 있고, 지구가 아마 가장 중요한 거 있고, 수군지와 목토천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볼링은 어떨까요? 개념이 맞을까? 하나가 무너지면 5개, 몰라. 하여튼 뭐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뭐야? 소구점을 찾아내는 거죠.
뭐 만약 하나를 제대로 하면 시너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볼링 같은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뭐 이러겠죠. 볼링 사진 놓고 뭐야? 사진 찾아다가 땡 하면 뭐야? 내가 원하는 거에 그 핀에다가 딱 써놓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하면서 핀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뭐예요? 설명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아웃라인을 뭘로 잡느냐? 뭐 볼링으로 잡아야 되겠죠. 스포츠도 방법이니까. 장대 높이 뛰기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요새 아디다스 광고할 때도 뭐 내 말 좀 들어볼래?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어팩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왜? 전달력을. 또요. 마지막. 두 프로젝트의 팀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아씨, 그러고 보니까 진짜 톱니바퀴 많이 쓰겠구나.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에로는 어떨까? 남녀가 뒤에 엉겨 있는 거. 네? 정말 질퍽한 사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혹은요, 뭐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클립을 구할 때도 어떻게, 여러분이 유머적인 소고를 주려면, 뭐 옛날에 한번요, 그걸 한번 본 적 있어요. 웹 2.0 아세요? 웹 2.0의 3대 정신이 뭐예요? 공유, 참여, 개방이죠. 그걸 어떤 애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봤는데, 뭘로 봤냐면, 어떤 꼬마애 보셨어요? 인터넷에 있는데,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빤스만 입고 있어요. 근데 남자애가 여자애 빤스를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웹 2.0 정신이래요. 공유, 개방. 근데 애들이 거기다 댓글을 남겨놨어요. 참여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내가 개념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웃기려고 하는 게, 내가 웃겨서 웃긴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런 소구점을 이용해서 웃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광고죠. 이효리를 써가지고, 뭐 요새 뭐 이런 거 있죠. 퓨 해가지고, 뭐 UFO 뭐 하면서 그 여자의 이상한 어항 같은 거 껴가지고 뭐 태극기에 꼽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프레젠테이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훨씬 더 뭐예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달 능력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은 논리력이 아니라 창의력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잘 전달을 하겠죠. 그럼 논리력은 뭐가 필요해요? 청중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뽑아내는 거는 논리력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전달 방법을 설계하는 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에는 자신감과 확신과 열정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렇죠?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김희경 씨,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프레젠터의 자신감은? 그렇죠? 자료에 대한 이해도에서 나온다. 네가 아는 만큼 나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창희 씨도 아마 그번에 했을 때 지가 썼으니까 지가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요, 자신감부터 어디서 나와요? 하는 만큼 나와요. 프레젠테이션 한 만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보고 이 책 뭐 100번 읽었다고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진행해보는 사람으로서 선배의 조언이 뭐냐? 처음 할 첫 코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 할 때는 쉬운 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거 들어가면요, 피하려고 들겠죠. 자꾸.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프레젠테이션은요, 기획자가 반드시, 저는 기획자가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프로그램도 기획자니까.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결국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프레젠테이션, 다른 말로 발표 능력.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요, 똑똑해 보이는처럼 보여지지 않으면요, 기회를 안 준다고요. 똑똑하다라는 건 기회를 줬을 때 그걸 살리는 게 일이죠. 처음부터 뭐예요? 주지는 않는다고요, 대부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학력이라는 것도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죠? 그런 것도요. 네. 좋은 학력이 있으니까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확신은요. 뭐라고 해요? 나를 믿으라? 여러분, 확신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사장이 PT를 잘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여러분, 사장님이 훨씬 더 PT 잘해요. 일반 사원보단. 왜 잘하냐? 일반 사원이 훨씬 스킬이 많아도요, 사장님이 훨씬 더 잘해요. 왜 사장님이 더 잘할까요? 네? 고민했으니까? 권위? 오케이. 사장님이 잘하는 이유는요,
권위도 있고요. 제 거는 그렇죠. 자기 일이니까요. 자기 일이니까요. 진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사원은요. 그게 좀 없다고요. 왜요? 사장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나도 잘 모르는데 사장님은 뭐예요? 그 아이디어가 내 머릿속에 나왔으니까 뭐예요? 내가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훨씬 더 뭐예요? 정열적으로 잘한다고요. 왜? 내 일이니까. 확신은요. 그럼 여기 나오는 말이 있죠.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남도 확신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요. 열정. 열정은요. 이 사람이 참 재밌는 말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책을 읽다 보면은 주는 대로 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열정을 주면요. 청중도 열정을 줄 것이요. 지루함을 주면요. 지루함을 줄 것이요. 여러분, 분석을 주면 청중은 뭘 줄까요? 분석을 주겠죠. 그렇죠? 창의를 주면요. 창의를 주겠죠. 그럼 여러분은 뭘 받고 싶어요? 분석적인 거라는 건 얘기는 아직 답 나온 얘기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 얘기에 대해서 더 분석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창의는 뭐예요? 내가 뭐 말하면 아이디어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죠. 네가 정말 똑똑해서 지식을 주면 걔도 지식을 주고요. 그러니까 열정을 주면 청중들도 너한테 열정을 줄 거니까 너도 뭐예요? 열정을 주라는 얘기죠. 뭐 열정을 어떻게 하냐? 네가 열정을 받으려면 열정을 주라는 얘기를 해요.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실을 주면요. 그 사람도 성실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세 가지가 있어야 프레젠터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6가지 노하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짜투리 노하우 같은 거,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참, 인사이트가 좋은 말이에요. 나보다 더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그렇죠? 시간에 맞춰서 해라. 또요. 좀 짧게 해라. 짧게 해라. 그럼 쟤는 조금 왜 하느냐? 나는 달라요. 짧게 해라. 두 번째, 청중과의 뭐뭐에 따라 토론식 또는 발표식의 프레젠테이션을 결정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도 많이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도 많이 하죠. 뭐에 따라 결정을 하라고 그래요? 제가 읽었다면. 읽었다면서요. 뭐에 따라, 그러니까 랩탑 스타일이냐, 스탠딩 스타일이냐, 이걸 어떻게 결정하라고 그래요? 질문에 따라? 그쵸? 이거에 따라 상호작용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하죠. 상호작용이 많으면 앉아서 하고, 그쵸? 상호작용이 없으면 서서 하고, 그러면 여기서 딱 답이 나오는 거네. 초기에는 뭘로 하면 돼요? 앉아서 하고, 결론 낼 때는요? 서서 하고. 솔직히 서서 하면서 상호작용이 많으면 프레젠테이션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죠. 그렇죠? 앉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언제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거 서서 할게요, 앉아서 할게요는 뭐예요? 상호 작용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제안을 하면 된다고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 아직 뭔가 이렇게 아웃라인에 앉았으면 앉아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결론을 내면 서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맥켄지에서 일하셨던 분의 노하우지. 어떤 자세를 유지할까? 여기서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있죠. 여러분, 사진 하나 딱 갖다 놨죠. 첫째, 시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주 뭐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청중이 뭐를 보지 말라고 그래요? 뒤통수를 못 보게 하라고 하죠. 그죠? 뒤통수를 안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봐봤자 아무것도 없으면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들어봤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못하러 봐요, 이걸. 그렇죠. 권리장정에 나와요. 뒤통수를 안 볼 권리. 그렇죠. 뒤통수를 안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써놓은 게 없으면 되죠. 텍스트보다는 개념 설명으로 많이 하면 뭐야? 프레젠터가 등을 돌리지 않겠죠. 두 번째, 지휘봉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제일 쓰지 말라는 거 그거 쓰지 말라고 하죠. 이거 쓰지 말라고 하죠. 예, 정신 사납다고요. 이것도 쓰지 말라고 하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손으로 얘기하라고 하죠. 손으로요. 맞아요. 손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쳐가면서 얘기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성실해 보이기도 해요. 그쵸? 그리고 또 그것도 나오죠. 이 뒤에 쓰지 말라고 하죠. 그쵸? 이 뒤에 쓰지 말고 어디에 쓰라고 그래요?
저는 본 강의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하느냐? 왜냐면 저것 때문에 그런 거고. 예. 그러니까 차라리 뭐야? 이 옆에 쓰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 포커스 많이 맞춰질 때 그때 살며시 이게 들어간다고 하자. 얘기할 때.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요. 자세는요.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죠? 몸에 이렇게 태도라고 하자. 어떤 태도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얼어있는 태도가 제일 안 좋다고요. 이렇게. 그죠?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프레젠테이션은? 일단 릴렉스 돼 있어요. 네. 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 빨리 끝내고 또 어디 가야나 봐.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발표에 대해서요. 그렇게 관여도가 높지도 않고요. 잘하려고 하는 마인드도 없어요. 그냥 되게 그냥 편하게 해요. 네. 복장부터 좀 편해요.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백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써놔봤자 내 구두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위치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스크린에 옆에 부착을 해라. 네. 옆쪽에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네 번째. 장비를 믿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차 대비안을 마련해 두라고 하죠. 네? 저도 PT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얘기는 정말 나도 100% 공감해요. 꼭 뭐 하면 막 빔이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뭐 그런 거 있죠. 사운드 잘 나왔는데 본론 들어가면 사운드 또 안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죠. 장비를 믿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 다섯 번째. 청중은 프레젠터를 죽이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에 뭐를 하기 위해서 뭐를 얻고자 함이라고 그래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고자 물어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날 죽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하죠. 뭐 그러면서 질문에 익숙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약간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책에 질문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자기 동료한테 질문을 넘긴다. 청중한테 넘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처리하는 방법.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잘 안 통해요. 우리나라에서 넘겨봤자 다 되돌려 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렇게 던져주면 자기네끼리 디스커션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요, 내가 해답을 내야 돼요. 내가. 근데 여러분 해답은요, 여기서 제일 말을 하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이거 제 개인적인 방법.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건 일단 권리장전에 안 맞아요. 사람이 물어볼 때요, 제가 알까 모를까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안다고 해서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말하는 게 제일 나아요. 모른다고 말하는 거는요, 이거 뭐야? 너무 정석이에요. 너무 정석. 한마디로 모른다고 말하면 뭐야? 정직성은 있어도요, 전문성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그것도 100%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답을 아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모르면 그렇게 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몇 가지 방법이 나와요. 기다려라. 질문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쭉 읽어보면 되시고, 그 다음 여기서 아까 팀장님이 말하신 거 하나 있었죠. 넘어가는 말에 미리 숙지해라. 그렇죠? PT를 잘하고 스무스하고 못 스무스하고 하는 게 바로 이 슬라이드 넘길 때 하는 말이에요. 최고로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아까 이렇게 로드맵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요, 큰 틀에다가 설명을 해버리면 넘기는 게 되게 쉬워요. 넘기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넘어가져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로드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여기다가 넘어가는 말을 쓰라는 말이 있어요. 쓰라는 말. 근데 여기 이 넘어가는 말을 쓸 때도요, 노하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쓰라고 하면은요, 정말 따옴표 하면서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키워드를 써놓는 게 좋아요. 넘어갈 수 있대. 왜요? 키워드를 써놔야 내가 그때 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문장이 있죠. 그 문장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요, 정말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면요, 되게, 그쵸? 읽듯이 말을 한다고요. 그 읽듯이 말하는 거는요, 어설프게 불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다가는 이렇게 키워드를 써는 게 낫다. 그 다음, 음역을 최대한 이용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프레젠터가 말을 할 때요, 요거는 어떨까요? 졸립겠죠? 그렇죠? 요거는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프레젠터 중에 재미없고 재미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액티브하게 말하고 액티브 안 하게 하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음역을 보면 액티브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액티브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뭐냐? 말에 높낮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면서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뭐냐? 증폭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역을 뭐예요? 좀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목소리가 좀 트이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요, 초기에 프레젠트, 이거 제 노하우예요. PT를 할 때는요, 마이크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거를 좀 신경 쓰는 게 좋아요. 마이크에 너무 의존하죠? 그럼 내 목소리가 마이크에 따라가요. 오케이? 일단은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게 좀 좋다고요. 음역을 좀 자기가 이렇게 쭉 올리고 쭉 내릴 수 있는 거. 자, 다음 독서 경영 세미나에선, 아이고, 그 짧은 책 한번, 예. 예. 대표님 PT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처음에 연습할 때 책 읽는 건 많이 해보는 거 같아요. 다른 방법인가요? 책을 읽는 연습이요? 연습. 프레젠테이션 연습하는 방법. 프레젠테이션 연습하는 방법이요?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뭐 거울 보고 하고 뭐 하고 하는 건데, 저는 연습은 그걸로 많이 해요. 자기 전에 상상해봐요. 예, 그 전날 자기 전에 눈을 감고요. 이런 상황에서 머릿속에 그려봐세요. 뭐 내가 가가지고 막 직접 해보는 게 아니라 상상을 많이 해봐요. 예전에는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이제 대행사에 다닐 때는 녹음하고 막 녹취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많이 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머릿속에서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많이 그려봐요. 그러면서 자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날 상황이 되게 내가 그려지게 되면은, 내가 그 상황에 익숙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PT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봐요. PT를 하고 할 때 안 할 때요, 제일 자신감의 문제인데요. 자신감의 문제는 뭐냐?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내가 조금이라도 모르고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얘기하는데 단어를 몰라. 이 단어의 뜻을. 그쵸? 그러면 그거 하나 모르면요, 일단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뭐 왜 떨어지느냐? 그거 모르면 어떡해.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내가 다 알아야 돼요. 예, 완벽하게 내가 어느 정도 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소화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런 거를 뭘 알았겠구나라는 메시지까지 튀어나오면 자신감이 많이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 기회가 있을 때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기회가 있을 때 다음으로 넘기지 않고 저는 많이 한다고요. 왜? 다음으로 하면 영원히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는 없어지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웬만하면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게 많죠. 그래서 일단 PT를 많이 하려고 해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전문 프레젠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다 보면 늘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지만 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요, 기획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어느 정도까지 다 온다라는 거죠. 문제는 외곽에 있으면 잘 못해요. 외곽에 있으면. 중앙무대에 있는 게 더 낫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요, 블로그 비즈니스. 제가 왜 이 책을 선정을 했느냐. 요새는 여러분 뭐 비즈니스를 하건 마케팅을 하건 블로그가 좀 많이 이슈예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할 때도 블로그를 많이 써요. 예, 자기 개발을 할 때도 블로그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블로그를 많이 쓰라고 할까요? 자기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의예요. 일기를 써도요, 블로그에다 쓰라는 사람이에요. 왜? 블로그는요, 모든 사람에게 노출하는 거죠. 어차피 이건 뭘까요? 이것도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어차피 모든 일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뭘 하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요새 가장 싸고요, 가장 이펙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에서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가 뭐고, 여러분 여기서 책 선정이 있죠. 블로그가 아니라 블로그 뭐예요? 비즈니스잖아요.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으며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뭐죠? 블로그는 어떻게 만들죠? 그죠? 네이버에 가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비즈니스, 자기 사업 하는데 왜 못하느냐? 매개체가 없어요. 아이템이 없고요. 그렇죠? 블로그만큼 쉬운 매개체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블로그를만 가지고 돈을 1억 이상 버는 사람을 많이 알거든요. 블로그 하나만 가지고요. 이 책에는 그런 게 많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일단 아웃라인적으로 블로그 비즈니스는 뭐고 또 제가 봤던 블로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제가 첨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음 독서 경영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독서 경영 세미나 진행하면서 제가 누차 얘기해 드리는 건데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도 얘기를 해 드리는 건데 자기가 책을 읽고 나도 한번 세미나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언제나 저희 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세팅을 해 드립니다. 스케줄을 잡아 드리고 또 강사료도 드리고 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여러분이 한번 책을 읽고요. 이렇게 발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야, 읽는 것과 말하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느낄걸요. 아마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알고 있어도 뭐예요? 그거를 전달을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언제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분 정도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곧 그분들의 세미나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럼 저도 좀 편하게 앉아서 세미나를 들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